경남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첫 의료진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첫 자가격리 이탈자도 발생해 경남도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밝혔습니다. 경남 진보 1번지 창원 성산의 6명 후보 중 범진보 3명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지역 선거구 후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산시 갑 후보들입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940곳을 확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 무심코한 행동이 때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자가격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경남에서 첫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치료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 의료진 감염 소식까지 심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 이곳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간호사 1명과 10대 자녀 1명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5일입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 병동에서 확진 환자들을 돌봐왔던 간호사. 진정한 영웅, 힘내세요 등 지역의 응원 속에서 모자는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밀접 접촉 간호사 9명과 의료원 직원 중 21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남은 의료진 183명의 검사는 물론 직원 동거가족 중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직군을 파악해 혹시 모를 확산 방지에도 나섰습니다. 또 확진 간호사의 아들이 다녀간 학원의 학생과 관계자 11명도 자가격리하고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검사가 완료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감염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자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체 조사와 검사는 오늘 중으로 완료할 것으로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도 자가격리 첫 이탈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산청에 사는 20대 남성이 유럽에서 입국한 것은 지난달 29일.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4일 저녁 지인들과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탈자가 있다는 신고를 통해 알려졌고 경남도는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시군 해당 방역 당국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였던 벌금형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경남의 진보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에는 여야 각 당과 무소속까지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대 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있는 창원 성산은 많은 선거에서 노동계 출신 진보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지만 진보 진영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판세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했던 20대 총선과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승리했지만 분열됐던 19대 총선에서는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진보 세력이 분열 양상을 보이자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민주당 이응석 후보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 아마 이응석 후보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창원 성산구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 후보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단일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새로운 방식의 후보 단일화안을 제시했습니다. 다가오는 사전투표 전까지 정당 적합도의 50% 반영과 후보 적합도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의 뜻을 보내며 정치적 결단을 통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쟁 후보도 범진보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는 여당과 야당 후보 간의 단일화는 성상 구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책 선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당 구명의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조규필 후보는 다른 정당의 단일화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며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명의 후보가 출격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창원 성산. 일단 모든 후보가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가 실패한 가운데 1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노동단체들이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창원 성산구 후보 단일화 요구를 거부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례연합 정당에 참가하지 않은 정당과 연대는 강을 건넜다는 양 원장의 발언을 두고 진보 정치 싹을 틔웠던 창원 성산구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흥석 후보에게도 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조건 없는 단일화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양산시 갑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양산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양산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이재영은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양산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양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작지만 강한 혁신도시, 세계적인 매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고 가을에 우리 당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양산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 양산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권 여당의 유능한 경제 전문가 이재영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윤영석은 21대 국회의원에 꼭 당선되어서 우리 양산의 부산대 이후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양산의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또한 6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양산에 여성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전문병원과 또한 디자인 학교 그리고 교육이 강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도시로서 양산이 경남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부지에 시민공원과 문화의 전당을 만들고 또한 지혜의 숲을 만들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문화를 감상하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양산을 만들겠습니다.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정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서광동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정당으로서 만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150만 원씩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70만 원을 더하여 2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 따라 코로나 긴급 지원자금 1억 원씩을 만 18세 이상 지급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서광종에게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신공항 건설 찬성을 주장하는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후보자 중 김해 신공항 건설을 찬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이 후보들에 대해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비행기 추락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람이 주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940곳을 확정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됐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각 가정의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와 함께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거창군이 6일 기준 지역 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 이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감염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거창에는 모두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17명이 퇴원, 아직 입원 치료 중인 2명도 마지막 퇴원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WHO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거창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34명, 능동감시 대상자 27명으로 이들은 집중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6일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원과 마산, 진해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정책 지원기관과 연결하는 통합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해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산하기관과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김해의 전통시장 6곳과 시 산하재단 공사 6곳은 각각 1:1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매월 한 번 이상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직원 개인 식사 등에도 시장 내 식당 이용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와 SNS 홍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밀양 가곡동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제방 둑길로 벚꽃이 피어 있어 상춘객들의 발길을 우려한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60여 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손소독제와 세정 티슈를 배부했습니다. 김해시에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생계 부담이 큰 시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학원 또는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자, 연극인과 택배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예산은 12억 7천만 원으로 하루에 2만 5천 원씩 최대 40일 동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김해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으로 한 달 이상 실직한 일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시는 6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통영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표를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과 터미널 이용료, 여객선이 아닌 도선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일 오전 5시 10분쯤 사천시 신수도 인근 바다에서 2.9톤급 어선과 바지선이 부딪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당시 어선에 승선원 2명이 타고 있었지만 경미한 충돌로 약간의 선박 손상이 발견됐을 뿐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안군에서 국민 일제 방역의 날을 맞아 감염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 공공장소의 긴급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통영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안심이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창원시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사례별 사례관리 기법 고찰을 주제로 슈퍼비전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거제시에서 남부내륙철도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3도로 일교차 15도 이상 매우 큽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습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니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대 2.0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 차단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낮 기온이 높은 만큼 식중독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